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에서부터 6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 3에서 6은 주로 이제 생화학이나 뭐 세포생물학 이런 데서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이 structure와 function 이거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structure, function에 관한 이제 오늘 공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스트럭처를 이루는 것이 본드죠. 분자를 이루는 것이 본드니까 그 본드는 커밸런트 본드, 공유결합과 넌 커밸런트 본드, 비공유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커밸런트 본드에는 폴라와 넌 폴라. 폴라는 이제 물에 녹는 물질을 이제 구성하는 본드가 되어 있고, 넌 폴라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본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n covalent bond는, covalent bond가 이게 전자를 공유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본드라면은, non covalent bond는 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아주 약한 본드, hydrogen bond, ionic bond, hydrophobic interaction, van der Waals for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실제 몰레큘로 가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실 때 여기서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커밸런트 본드로 이루어진 큰 어떠한 뼈대와 같은 것이라면, 그 뼈대의 모양을 이루게 해주는 이러한 인터랙션들, 여기서 하이드로젠 본, 아이오닉 인터랙션, 반더바스 포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non covalent bond, 그러니까 weak interaction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여기에 이제 생명에 상당한 비밀이 있죠. 이 weak interaction은 결과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여러 가지 그 반응이라든가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 그 근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명체를 얘기할 때 이 에너지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체라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서 보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는 쪽으로 모든 일이 가야 되는데, 모든 현상은, 근데 생명 현상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려면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이 하이에너지 본드에서 온다. 그리고 이 하이에너지 본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ATP이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ATP 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하이에너지 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하이에너지 본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어떤 반응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 엔드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데, 그 방출되는데 하이에너지 본드 같은 경우는 델타 G 값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여기랑 비교하면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물질이. 그래서 델타 G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몇 가지 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반응 물질이 이제 프로덕트로 가기 전에 그냥 여기서 마치 이것을 떼굴떼굴 굴러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거대한 산이 하나 막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분해돼서 CO2와 H2로 다 분해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설탕물은 계속 설탕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어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모든 반응은 이와 같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것이 맡고 있다. 근데 우리 몸에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무엇에 의해서 낮춰지냐면 효소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대신 이게 짧은 시간에 아주 낮은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만 넘어가면 이게 넘어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반응의 결과 나타나지는 에너지의 차이는 효소가 이루어졌든 또는 저절로 이루어졌든 똑같다. 다시 말해서 효소는 반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반응을 더 빨리, 어떻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서 더 빨리 진행하게 하는 물질이 효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TP 같은 게 아까 하이에너지 본드를 가졌다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럼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ATP가
포스페이트를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물질에 붙여주거나 또는 여기서처럼 다른 물질에 이렇게 파이로포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고 AMP가 그 물질에 붙거나 또는 뭐 여기에 있는 물질, 여기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이게 다양하게 에너지를 붙여줘서 이 에너지 레벨이 이제 여기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 보면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된 이런 반응은 반응이 진행될 수 없는데 ATP가 들어감으로써 여기 있던 상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반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ATP 또는 하이 에너지 본드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챕터에서 배워야 될 게 이제 스트럭처 DNA인데 이것은 앞에서도 좀 배웠죠. DNA는 더블 헬릭스고 엔티 패럴렐하고 그 다음 엔티 패럴렐하다는 것은 하나는 5'에서 3'으로 내려간다면 다른 하나는 5'에서 3'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A와 T 또는 G와 C가 서로 컴플리멘타리한 본드를 이루는데 하이드로젠 본드가 있는데 A와 T 사이에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두 개, G와 C 사이에는 하이드로젠 본드가 세 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더블 헬릭스의 두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하이드로젠 본드가 G와 C, A와 T가 서로 하이드로젠 본드를 이루면서 그래서 두께는 20 옹그스트롬. 그 다음에 이것이 열 베이스 페어가 이루어지면 한 턴을 만나게 되는데 그 높이는 34 옹그스트롬 이 정도 되게 된다. 그리고 이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처럼 쑥 들어간 골짜기가 깊은 데가 있고 골짜기가 낮은 데가 있죠. 골짜기가 깊은 데를 메이저 그룹, 골짜기가 낮은 데를 마이너 그룹으로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DNA와 단백질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될 때 단백질들은 주로 메이저 그룹에 있는 염기서열을 인식하면서 인식한다. 그래가지고 DNA에 있는 염기서열들을 아주 스페시픽하게 탐지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DNA 또는 RNA, 뉴클레익 엑시드라고 그러죠. 그것들은 염기로 이루어졌는데 염기는 당에 붙어있는 당의 다섯 번째 탄소에 붙어있는 트라이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첫 번째 탄소에 염기가 붙어있죠. 그 염기는 퓨린에는 아데닌, 구아닌, 피리미딘에는 사이토신, 그 다음에 티민, RNA에는 유라실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그 누클레오 타이드로 그걸 모노모로 해서 누클레익 엑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 구조를 보면 DNA 구조는 일반적으로 B폼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건 더블 헬릭스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A폼 DNA도 있다라는 거예요. A폼 DNA와 같이 그것이 조금 이거랑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안에 홀이 보이고 이러한 구조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나타나냐면 DNA와 RNA가 더블 헬릭스를 이루었을 때 또는 RNA가 더블 헬릭스를 이루었을 때 이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G폼 DNA는 여기서 보시면 알파 헬릭스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그러니까 라이트 턴이 아니라 레프트 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도 있는데 이거는 zDNA라고 그러고 이것들도 때로는 이제 가능하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DNA에서 우리가 또 한번 배워야 될 내용은 또 뭐냐면 이와 같이 DNA는 서로 열을 가하면 이게 풀어졌다가 열을 식혀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그래서 열을 가해서 풀어지면 이걸 디내추레이션. 열을 제거해주면 다시 리내추레이션 또는 리언니언. 이와 같은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느냐? 만약에 흡강도 DNA는 흡강도 200A 그러니까 260 나노미터에서 흡강도를 나타내는데 DNA가 노출이 되면 이제 디네이처에서 염기가 노출이 되면 흡강도가 증가하죠. 그렇죠? 흡강도가 증가해서 완전히 디네이처되면 이제 싱글 스트랜드가 완전히 증가했고 또 서서 열을 식혀주면은 흡강도가 감소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이것을 리내추레이션 상태다. 그래서 최고 흡강도와 최저 흡강도의 반을 유지하는 이 온도 요거를 멜팅 템퍼러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